이번에는 정치구구단 순서입니다. 이수기 시사인 선임 기자 그리고 김무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수기 기자는 여전히 현장에서 활발하게 뛰고 계신데 어떤 분들이 나온답니까? 여당 당대표에? 20명 가까이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20명이요? 네, 20명 가까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뭐 친문 쪽에서 얘기 나오는 분들은 그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 이해찬 전 총리부터 박범계, 전해철, 최재성 이런 분들이고 비문 쪽이라고 하면은 뭐 이종걸, 설훈, 송영길, 송영길은 뭐 친문 비문 그 사이에 지금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인영, 박영선, 예, 이런 분들이 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부겸 전 장관. 김부겸 전 장관이 김부겸 장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전자를 붙였습니다. 지금 나오라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김부겸 현 행정안전부 장관. 예. 그 지난번 인터뷰로만 보면은 나오시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근데 이제 그게 대통령이 사인 줘야지 나간다라는 걸로 비춰지면서 사실 당내의 친문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견제를 했어요. 대통령한테 너무 부담을 준 거다. 그러면서 본인이 페이스북에다가 그 불찰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조용하게 있는 상태인데 아직은 꺼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마 이해찬 총리가 안 나오시는 걸로 된다면 김부겸 카드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무석 부소장 보기에는 이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 그래도 좀 유력해 보이는 인물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저는 그쪽 지금 여당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사람들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친문 쪽에서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굉장히 유력하겠죠. 그런데 지금 김부겸 장관 문제도 사실은 지금 그 여당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의중을 팔지 않을 수가 없죠. 출마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구도 밀어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대통령도 심기가 복잡하실 텐데 지금 대통령의 입장을 볼 때는 원래도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스타일도 누구를 특별하게 지지를 하거나 이렇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 교통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당의 대표가 되겠다라고 나서고 또 선거를 하는데 그 교통 정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옛 정치의 하나가 아닐까 싶긴 한데 과연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어쨌든 지금 관건은 두 사람인 것 같아요. 김부겸 장관, 이해찬 전 총리의 출마 여부인데 두 사람 다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고 이해찬 전 총리 하면은 정말 일찍이 정치를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도 이해찬 전 총리가 현 당대표가 될 수 있는 나이인가 상당히 나이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해찬 전 총리가 올해 52년생이니까요. 52년생이요? 예. 그러니까 나이로만 보면은 사실 60대 중후반이니까 당대표를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선수가 7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해찬 전 총리 쪽 이제 물어보니까 출마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고민 이렇게 답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데 아마 고민을 하는 이유가 이걸 겁니다. 일단 나갔을 때 장단점이 있거든요. 장점은 당에 대한 장악력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당청 간의 소통이 좀 원활해지겠죠. 그리고 또 당의 무게중심이 어쨌든 총리 출신이고 정책통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정책 부분에 있어서 당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점으로 보면 벌써 이미지에서 오듯이 젊고 역동적인 부분에서는 좀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 그다음에 오히려 당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당처럼 되면서 오히려 친문 패권 논란이 더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미지가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야권과 이게 화합하기보다는 각을 세우는 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밑에 의원들도 표를 행사해야 되는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단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사자도 나가게 될 경우에 과연 그러면 나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이며 그게 우리 당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1988년 13대 총선을 통해서 국회에 입문을 했어요. 그러면 36살에 초선 의원이 됐고 지금 7선, 우리 나이로 52년생이면은
66세. 66, 그렇죠? 7세. 예. 예. 7선의 의원이고 이해찬 전 총리 전 기억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 일 잘한다. 내치는 이해찬 전 총리에게 전적으로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책임 총리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답변에 상당히 강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예, 좀 면박도 주고. 부르르 떠는 모습도 보이고 면박도 주고 주고. 그런 질문을 왜 나한테 하느냐고. 기자들도 취재할 때 굉장히 그 부분이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얘기하면은 그거 알고 하는 질문이냐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기자들도 준비를 되게 많이 해갖고 가야 돼요. 어쨌든 업무를 맡게 되면 그 업무 하나는 정말로 제대로 장악하고 일을 잘한다 이런 평가를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 거죠. 하면은 저는 또 기억이 남는 게요. 노무현 대통령 그 전에 DJ 정부 때, 그러니까 DJ 정부가 아니죠. 88년에 초선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재선될 때 사실 DJ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천하는 데 있어서의 사천하지 말으라고 하면서 굉장히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그 당 지도부한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다음번 재선 때 동교동계에서 저기 공천 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갈등이 있었는데 그 즈음에 이해찬 총리가 초선으로서 의정활동 1등인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그때가 아마 그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를 하는 지표가 만들어졌을 텐데 그게 나오니까 DJ가 공부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공천 줘야 된다라는 쪽으로 정리가 되면서 그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13대 국회 때 의정활동 국정감사가 부활하면서 정말 스타 의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이해찬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이상수 의원 뭐 그런 분들이 정말 13대 국회를 통해서 국정감사, 국회가 과연 이런 일 하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깊이 각인시켜줬던 그런 13대 국회였는데 이해찬 전 총리의 출마 여부가 민주당의 전당대회의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당권 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이른바 친문 문재인 대통령 쪽 의원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출마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기자들이 질문을 했겠죠. 지금 이해찬 총리께서 이제 뭐 출마를 할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해찬 전 총리님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예의에 맞지 않습니다. 출마를 하신다면 새로운 뭐 거취를 다시 고민해보거나 그럴 일은 제가 저를 위한 단일화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상대 후보님이 나오시든 그것과 상관없이 공천 룰에 따라서 끝까지 전당대회까지 완주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절대적으로 완주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완주하겠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완주하겠습니다. 그런데 완주하고 싶어도 완주를 못할 수도 있어요. 예비경선제도 오늘 발표했더라고요. 네네. 확정했다. 네네. 당권주자 대표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3명을 넘으면 4명 이상이면 무조건 예비경선 하겠다. 네, 컷오프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기도 이게 지금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 선거하고 트랙이 2개로 나뉘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대표권에 더 강하다는 얘기죠? 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의 경우는 1인 2표제로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5명을 뽑는데 8명이 넘으면 컷오프.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박범계 의원의 완주 의사 분명히 봤습니다. 친문 쪽 당권주자 후보 단일화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범계 의원이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 본인이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렇게 얘기를 한 거는 예. 사실은 이해찬 총리 출마의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않겠다고 하고 완주를 하겠다는 걸로 다른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저에게는 어쨌든 이해찬 전 총리의 출마 여부가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변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나와주셨으면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얘기 듣다 보니까 이해찬 전 총리 측에서는 혹시 친문 쪽에서 좀 나를 단일 후보로 추대해줬으면 후배들과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이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그런 기류가 있어요. 예, 이런 당연히 기류가 그러지 있습니다.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7선에 그러니까 좌장이고 7선이고 그런데 지금 한 재선과 3선, 4선 되는 후배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게 서로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가 돼서 추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다른 뭐 이른바 비문의 주자 2-3명과 같이 하든 그런 모양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박범계 의원이 출마 선언하고 나서 기자들이 많이 만났는데 기자들 질문이 뭐 이해찬 전 총리의 출마 문제도 있습니다만 부엉이 모임이라고 하는 데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부엉이 모임 김우석 부소장도 기사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어떤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엉이 모임이? 부엉이 모임이라고 하는 게 뭐 은유적인 연상들을 많이 하는데 예. 본인들이 얘기하기는 달림을 밤새 지키는 부엉이 역할을 하겠다. 달림이라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 얘기하는 겁니까? 문재인 네. 대통령의 문. 네네. 문이 영어로 문이 우리말로 영어. 달이니까 예. 달림을 지킨다. 예. 그럼 뭐 선거 기간에야 뭐 대선 전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사실 설득력이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사실 뭐 달이 부엉이를 지키는 거지 부엉이가 달을 지킬 수 있나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경감무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부엉이 하면은 또 다른 뜻, 그 아픈 그 시간이고 부엉이 그런데 바위. 노무현 전 연상되는 거죠. 대통령이 서거 당시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 부엉이 바위 아닙니까? 네. 그런 뜻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쪽 모임에 있는 의원들이 그런 아니요, 은유적인 뜻이 의원들이 있다? 그러니까 원래 본인들은 이제 이 모임 자체가 보니까 생긴 지는 굉장히 오래됐대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이후에 왜 평가 포럼이라는 거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일단 의원들이 좀 모였었고 그다음에 이후에 한두 명씩 더 들어오고 그러다가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를 그 활로를 모색할 건가. 이럴 때부터 이제 서로 논의를 하던 이제 본인들 얘기로는 친목 모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 모임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은 한 40명 정도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 한 10여 명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처음에 그런 모색을 할 때 당연히 친목 모임일 텐데 이게 이제 힘이 세지고 대통령이 만들어지고 나면 여당 내에 굉장히 최대 개파로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당대가 되면서 세를 과시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름은 최근에 만들었다고 해요. 부엉이 모임이라는 이름은. 그러면서 설명하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달을 지키는 부엉이의 모임 그런 상징성을 갖고 했는데 그런데 주변에서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부엉이 바위가 연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해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좀 뼈아프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나중에 뭐 모임의 이름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해철 의원 아까 설명이 기자들이 질문이 많이 쏟아지니까 아마 전해철 의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모양입니다. 전해철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 그 화면이 이수기 기자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나갔었는데 말이죠. 부엉이 모임 조직적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 친목 모임이다. 몇 년간 해왔는데 아무 문제 없다가 민감해진 것이다. 지난 대선 때까지는 역할을 하긴 했다. 이 얘기도 분명히 했고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엉이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는데 알려진 게 박범계 의원이 또 먼저 얘기를 꺼낸 겁니까? 네, 팟캐스트에선가 어딘가 얘기를 하면서 멤버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나오니까 부엉이 모임이라는 게 있다던데요라고 나오니까 거기서 저도 회원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전해철 의원이 좌장 역할을 좀 하면서 이게 이제 삼선까지만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 이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해철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이 부엉이 모임이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단일화를 좀 이렇게 모색하는 쪽으로 가니까 오히려 그거에 반대하는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함으로써 역할을 못하게 하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음모론까지도 예, 나오는 박범계 의원이 상황입니다. 바로 전해철 의원이 어쨌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 전해철 의원도 당대표 경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최재성 의원도 회원인데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모임을 통해서 후보가 단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이 얘기를 꺼낸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음모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박범계 의원은 부엉이 모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했는지 기자들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부엉이 모임이 실시간 검색어 오를 정도로 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국민의 눈이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부엉이 모임을 오해이든 제대로 보셨든 걱정스러운 눈으로 본다면 적어도 전당대회까지는 활동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이후 새로운 당대표가 출범한 이후 부엉이 모임의 새로운 위상, 개선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급선무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왜 모임의 명칭이 부엉이냐라고 지적하고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점은 즉시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점까지는 이 모임을 처음에
만들었고 주도하신 분들이 그전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부엉이 모임과 관련돼서 책임 있는 무언가의 말씀을 드릴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박범계 의원 후반부 저 발언이 뭔가 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부엉이 모임 내가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예? 근데 만든 전해철 분들이 의원이 만들었고요. 예.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그 이름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책임 있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예. 같아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지금 어쨌거나 여당이 되고 나서 이제 처음 하는 전당대회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축제이기도 하고 책임감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2년간 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처음에 그냥 부엉이 모임부터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계파 갈등이 이게 상징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기자들이 본격적으로 그 기사는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안에서도 이거 계파 정치 하자는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법하네요. 당연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사실은 여당의 지지율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올 정도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당이 그 중심을 잡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내서 그 지지율을 유지해가고 그 다음번에 총선을 잘 치르고 까지가 다음 그 여당 집행부의 역할이니까 그거를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막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엉이 모임이 먼저가 돼버렸고 그게 이제 패를 가려. 부엉이 모임에 안 들어가신 분들은 밖에서 이건 뭐지? 또 이러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편가리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왜 나한테는 연락 안 오지?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내부에서는 그래서 이 멤버 이름을 밖에다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취재 들어오면 그랬다가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미 알려진 분 몇 분들 말고는 사실 그 40명의 여명을 다 확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게 뭔가 좀 좋지 않은 거죠. 모습이고 좋지 않은 징후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사실 그냥 공개적으로 다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 다 참여했었는데 좀 다르게 행동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엔 다 숨겼는데 이제 뭐 모임까지 알려졌는데 뭐 이제 와서 회원들 누군지 숨기고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이게 계파 대결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파하면은 일단 자유한국당 쪽에 계신 분들은 할 어떻게 말이 보면 없죠. 예 누구보다도 전문가일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뭐 김성태 원내대표는 부엉이 모임 기사가 나오니까 그러다가는 우리 꼴 난다 이런 식의 비판하는 그 입장도 내놨는데 친박 친이 이 계파 대결 지난 10년 네. 그것이 사실 오늘의 자유한국당의 몰락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피 맺힌 얘기죠. 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에서 정말 잘 새겨들어야 한다. 뭐 누구나 처음에 그 맡았을 때는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야라고 시작을 합니다. 당연하죠. 예, 그런데 뭐 과정을 보면은 똑같은 길을 또 걷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항상 뭐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아직은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권력이나 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집중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시스템이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개파라고 하는 것들에 막히면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지금 정치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조에서도 사실 민변이나 우위법 연구의 문제도 있고 경제계에서는 참여연대나 뭐 민주노총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핵심적인 조직들이 네. 그 이후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친문 문재인 지키는 모임이라고 하면 모두가 부엉이다. 우리 당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부엉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해산을 내야지. 지금 뭐 책임 있는 자세를 모이고 뭐 활동을 중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이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당을 지켜야 한다, 뭐 정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나중에 보면은 사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게 배타적으로 보이면서 분파 활동이 이뤄지고 그래서 결국은 정권이 폭망하는 그런 과정으로 갔는데 이런 것들을 진짜 타산지석으로 알고 좀 잘 해줘서 박수 받고 퇴임식을 하는 그런 처음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개파 정치하자는 거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야당들은 거의 한 목소리로 이 부엉이 모임이라는 그 실체가
기사를 통해서 박범계 의원의 입을 통해서 공개가 된 이후에 이런저런 논란이 있자 한 목소리로 부엉이 모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늘 집권당은 항상 대통령 권력에 너무 치중하고 또 대통령 권력만을 위한 그런 당 체제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평적인 당청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곧 그런 부분들이 당내 갈등으로 연결되고 우리처럼 이렇게 위험해지고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친문 부엉이 모임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새 결집이라고 하고 참가자가 수십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집권당의 핵심 의원들이 이런 모임에만 관심이 있는 것에 매우 안타깝고 무책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임의 활동 목적과 결성 타이밍에서 국민들의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무엇보다 해당 모임의 명칭에 부엉이를 사용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의당 대변인 입에서 이 부엉이 모임을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남다른 무게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데스노트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야당에서 보수 야당에서 계속 흔들어도 꼼짝 안 하다가 정의당에서 데스노트에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정의당이 현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의당이 이 부엉이 모임을 데스노트에 올렸다라고 하는 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이 정도 되면은 스스로 해체하거나 청와대에서 일정 정도 메시지 보내가지고 해체하도록 하는 것이 정권의 안위나 국민들의 보기에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엉이 모임 안에도 클래스가 있다, 등급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 것 같던데. 뭐 뼈문, 예. 뼈문과 그냥 친문과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친목 모임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일찌감치부터 이제 하셨던 분들과 최근에 들어간 분들과 이제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일찍 들어가신 분들일수록 오래 해온 거잖아요. 그 얘기한 대로 노무현 정부 이후에 패족일 때의 그 활로를 모색하던 때,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더 결속력이 높겠죠. 일찍 하셨던 분들이. 그 10여 명들을 아마 더 뭐 클래스로 보면은 원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어쨌든 본인들이 봤을 때인데 이 모임이 일테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뭐 좌장이 있고 이렇게 하는 모임이라면은 또 뭐 친박 비박 이런 것처럼 되게 강하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 이제 뭐 오더를 내려서 없어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본인들이 보면서 이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정권에, 그다음에 당에 부담이 된다 싶으면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 이름을 보면서 좀 이게 좀 아이러니다라는 생각도 든 게 원래 이해찬 전 총리는 이 모임이 아닌데 예. 원래 별명이 대장부엉이였어요. 예. 그래서 그 팬클럽 모임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부엉이는 그때 쥐 잡는 부엉이라고 해서 그 이명박 정부 때 결국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게 이제 이명박 정부의 이 사법적 탄압에 의해서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방어를 하는 분이었다 싶어갖고 대장부엉이라는 이름이 붙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부엉이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또 부엉이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번 전당대회에 같은 막 뒤섞여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참 이 부엉이라는 이름이 아이러니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부엉이 모임 하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부엉새가 우는 밤, 부엉 춥다고서 우는데 우리들은 할머니 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 듣죠. 이 동요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엉이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다음 당대표는 민주당 당원들의 의사가 정말로 중요하죠. 친문 진영에 속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당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엉이 모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과연 또 부엉이 모임에 참가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련 소식이 들어오면 또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